2회차에는 에고를 대하는 동양과 서양의 차이인데 이거는 벌써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은연중에 동양은 세 장을 딱 들어가지고 휙 버려버리고 다시는 세 장이 안 생기게 하는 게 목표예요. 동양은 특히 이제 힌두교, 초기 소승불교. 그래서 초월의 대상이에요. 에고는 없애버려야 돼. 그 캠벨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. 캠벨 최근 제가 올린 거에 대해서 그 동양의 에고와 서양이 보는 에고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4장에 나오는 프로이드 에고를 볼 텐데 한번 먼저 그럼 프로이드를 먼저 볼게요. IFS는 잠깐 그 다음에 보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은 빙하 그림 나올 거예요. 빙하 뭐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. 한때는 프로이드가 너무 옛날 그 이론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시됐다가 최근에 뇌과학 쪽에서 프로이드가 맞네? 라는 쪽으로 약간 좀 인정이 되고 있대요. 그 박문호라고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뇌과학자 그 유튜브에 치시면은 아주 정말 강연을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. 근데 여기 이렇게 빙하가 있으면 요만큼이 슈퍼이고 초자라고 그러죠. 뭐 양심 같은 양심이나 부모나 사회가 주입한 그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요 밑에 깔려 있는 애가 이드. 요 부분이 에고죠. 그런데 이거는 의식. 이건 이제 각성 의식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이제 보통 툴레나 이렇게 말하는 컨셔스니스가 아니라 이거는 프리 컨셔스니까 뭐 준 의식 상태. 이거는 무의식. 그래서 이드는 대부분 이제 무의식 상태에 이제 깔려 있는 거고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. 프로이드가 참 대단한데. 그 당시에 이렇게까지 뭐 알기 쉽게 참 도표를 해놨고 지금도 뇌과학 쪽에서 또 인정을 받는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초자는 이제 무의식과 의식과 뭐 준의식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아가가 주입되는 게 부모잖아요. 부모가 너 이렇게 하지마 저렇게 하지마 또는 뭐 물가에 가지마 이런 거라든지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들이 복도에 뛰어다니지마 수업 시간에 떠들지마 뭐 이런 계속 뭐뭐 하지마 쌓여가지고 초자가 되고 문화적으로 보면은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문화가 주는 어떤 관념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하죠.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에 속하니까 뭐 연장자에게 불손하게 하면 안 된다라든지 뭐 그런 게 있죠. 나이 많으면은 일단 존중의 대상이 되고 근데 서양은 반대예요. 그 젊은 사람 위주의 문화예요. 그런데 이제 문화마다 다 다른 건데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되는 에고인데 요 이드와 초자는 이드가 먼저 생기고 뭐 3살 때인가 이제 초자는 4살 때인가 하여튼 이때부터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난 상태에서 이제 생겨요. 그래서 이 에고는 이 초자와 넌 하지 마 하는 애와 이드가 나 이거 하고 싶어 하는 애 사이를 중재하고 조정을 잘 하는 게 그거를 이제 프로이드는 얘를 에고라고 했어요.
그런데 이제 캠벨은 가만히 자기가 동서양을 비교해서 보니까 동양에서 말하는 에고는 이 에고가 아니라 이들을 가지고 에고라고 말을 한 것 같더라. 잠재의식 말하는 건가요? 그렇죠. 잠재의식. 잠재의식이 이제 올라오는 거. 잠재적인 욕구. 유아적 에고라 그러죠. 저는 유아적 에고라 그러는데 뭘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. 근데 초장 못하게 하는 거. 그래서 에고가 서양적 관점에서 볼 때는 에고가 성장할 이 에고, 우리 제목의 에고가 아니라 이 하나 둘 셋 중의 에고, 프로이드의 에고가 잘 성장을 해 나가야 얘와 얘를 통제를 잘 한다 해서 이 에고를 성장시키고 키우려고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게 서양 심리학이래요. 그리고 서양의 개인주의는 서양 애들은 개인주의 굉장히 강하잖아요. 캠벨이 맨날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렸을 때부터 꼬마애한테 야 마이클 너 초콜릿 아이스크림 먹을래?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을래? 그러면은 마이클이 난 딸기 아이스크림 먹을 거야 이런데잖아요. 걔네들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초콜릿과 바닐라 사이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를 텐데 엄마나 아빠가 특히 아빠가 시키면 더 그렇겠죠. 초콜릿 아니면 바닐라 둘 중에 하나만 시켜야 되는데 서양 애들은 자기 먹고 싶은 걸 얘기한대요.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거를 또 권장하고 하기 때문에 이 에고가 굉장히 강하게 발달을 해요. 동양은 그렇게 하면 너 말 안 듣는 누가 딸기 하라 그랬어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랬지. 이게 이제 동양적인 거라서 에고가 약하대요. 그래서 에고를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휙 던져버리기 쉬운데 서양 사람들은 그게 안 돼가지고 그 인도의 아시람이나 이런 데 가서 서양인이 구루를 찾아가가지고 에고를 좀 버리고 싶습니다 하면은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된대요. 대부분은 실패하고.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주입된 게 있어서. 그래서 캠벨의 그 권유사항은 서양인은 서양인대로 커라. 문화에 맞게 나가라. 네가 동양인이 되려고 하지 마라. 동양인도 마찬가지겠죠. 동양은 네가 그렇다고 너무 개인주의로 되지도 않는 에고를 자꾸 성장시키려고 하지 말라.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은 좋은데 안 되는 부분을 되려고 하면은 진짜 좀 어렵죠. 그래서 두 번째 그 제목이 동양은 초월의 대상, 그러니까 극복의 대상인 거죠. 세 장을 탁 들어서 버리면 돼. 끝나. 더 이상 에고가 안 생겨요.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쉬운 말은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게 쉬웠다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에고를 다 내려놓고 해탈했어 라고 벌써 모든 이제 절에 있는 수행한 스님들이 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죽어야 열반의 경지에 들어갔다 이러지 살아서 열반의 경지에 들어갔다는 스님은 제가 잘 못 봤어요 최근에. 왜냐면 그게 그렇게 좋다면 살아서도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될까? 그거는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얘기인데 어쨌든 목표는 초월의 대상이고 동양은 그래서 완전히 에고가 없어진 거를 목표로 한다고 해요. 그래서 그 일화로 에고가 없는 사람은 그 우리가 나일론 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거를 토치로 칙 태우면은 끈은 그대로 형태는 있는데 후 하면 날아가잖아요. 저 앞에 오는 사람이 에고가 없는 사람이면 이것과 비슷하대요. 어떤 뭐가 와도 그냥 다 지나가는 거죠. 어떤 비난이나 어떤 판단이나 와도 이미 형태가 없는 거니까. 그런 거를 목표로 삼는데요. 힌두 철학에서는 에고가 제로인 경지죠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좀 과장된 것 같고 그 대신 또 이제 서양은
에고를 전 오히려 없애는 게 아니라 에고를 차곡차곡 성장시켜요. 그래서 보면 아까 그 이드 그림에서 한 장, 두 장 넘기시면 이 영어를 이렇게 오늘 다 안 적으셔도 돼요. 어차피 이걸로 또 3시간씩 각 회차마다 3시간씩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두 장만 넘기시면 아까 요런 그림 나올 거예요. 아까 그 프로이드 에고에서 네. 이게 에고의 발달 단계예요. 에고 발달론이라고 수잔 프로이드. 에고가 성장하면 이런 식으로 띵띵띵띵띵 성장한대요. 굉장히 성장을 잘하면 끝까지 가는 건데 이것도 또 퍼센티지가 있어요. 현재 인구의 몇 프로는 여기 단계다. 그래서 이 가운데 중간선 이제 왼쪽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 한 70~80%에 해당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 에고 단계까지 성장을 한대요.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이렇게까지 그 에고를 성장시킬 수 있는 가능한 대상으로 여기고 없애려고 하지 않아요. 오히려 성장을 많이 한 에고를 찾으려고 해요. 왜냐하면 그 오른쪽에 보면은 플루럴리스트 다원주의자,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스트 전략가, 네. 이 기업의 그 서양 애들은 실용주의, 특히 미국은 CEO 같은 사람은 이거 에고 성장 검사해가지고 전략가 정도 돼야 뽑아요. 네. 왜 에고가 발달한 사람을 CEO로 만들어야 하느냐? 그 사람은 이 밑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를 할 수 있대요. 그래서 종업원을 이해를 잘 한대요. 그래서 종업원의 잠재력을 최고로 끌어내서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. 그 전략가보다 더 나가면 매지션, 마법사, 이제 거의 그 구루 레벨이죠. 구루.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마법과 같은 일을 벌일 수도 있는 거고. 마지막은 유니티브, 거의 이 경지면 아까 저 불탄 끈 레벨이죠. 탈에고 레벨이라고 해요. 탈에고. 에고가 이제 다 없어진 만물 무라일체 레벨이죠. 동양으로 얘기하면 유니티. 근데 대부분은 왼쪽 맨 처음에 있는 그 임펄시브는 아이들, 충동적인 거죠. 사탕 먹고 싶으면 사탕 달라고 하고, 예. 그러다가 조금 이제 나이를 먹으면은 뭐 사춘기 이 정도 되면 이제 어퍼튜니스트, 기회주의자, 기회를 싹 보는 거예요. 엄마 아빠 눈치 보고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한다든지. 이렇게 에고의 성장이 단계가 있어요. 그것도 나이에 따라서 맞는 거고.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 세 번째 이제 외교가나 기껏해야 엑스퍼트 정도,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많이 이제 성취한 사람까지 해도 반밖에 못 가는 거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서양에서는 이 에고 단계별로 어떤 단계에 속하는가에 대해서 우열을 가르지는 않아요. 역할이 다를 뿐이지. 너는 그러니까 아직 낮은 단계. 동양이면은 그렇게 판단할 텐데, 넌 아직 에고가 많은 애야. 너 에고 없애려면 멀었어. 이렇게 할 텐데, 서양은 이 단계에 있는 에고구나.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봐요. 다원주의자는 네. 어떤 거예요? 어디까지 올라가요? 그러니까 뭐 문화적으로 어떤 구속되지 않은 사람이겠죠. 네. 반대적인 사람이 저기 근원주의자, 이슬람, 원리주의자. 예, 반대 완전히 그 임펄시브 레벨이죠. 그거는. 그래서 점점 가면 이제 탈에고 해서 종착역은 같아요. 근데 동양은 한 번에 이 단계고 뭐고 싹 다 무시해버리고 마지막 단계로 한 번에 갈 수 있다라는 거고, 서양은 왜 그렇게 하느냐, 단계별에 맞춰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. 각 단계별로 나름대로 행복과 불행이 다 있어요.
아무리 이 사람이 뭐 매지션 뭐 오른쪽 끝에 가 있어도 그 나름대로의 불행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. 물론 완전 탈에고가 되면은 불행이든 이혼은 초월이니까 불행이든 행복이든 그거 관심이 없겠죠. 근데 그 전이면 전략가라도 얼마나 괴로운 부분이 없겠어요. 이 직원들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괴로움이 많겠죠. 네. 그래서 차별이 없어요. 근데 동양은 좀 에고를 안 좋게 봐요. 에고가 왜냐하면 에고가 너무 강하거나 있으면 여기로 가는데 방해가 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제거의 대상이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에고를 초월의 대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성장의 대상으로 볼 거냐라고 이제 그 시각이 중요한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. 우리는 깍지 낀 사람들이라고. 어떻게 하나를 버릴 수가 있겠어요. 인간적인 면도 버릴 수 없고 그렇다고 이승, 고요 이것도 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. 그냥 좀 동물이죠. 그래서 잘 이루어 나가다가 톨레는 이 둘을 조화롭게 하는 걸 삶의 통달이라고 그랬어요. 삶의 통달 이루면서 살다가 뭐 젊었을 때는 좀 더 몸의 에고적인 부분에 더 좀 그 퍼센티지가 많을 수도 있겠어요. 근데 최소한 어쨌든 10%라도 비인을 항상 갖고 있는 게 좋고 나이가 먹어가면 당연히 몸도 좀 늙고 피도 젊은 때처럼 끓지 않고 열정도 좀 사갈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편안하게 있음 차원을 더 많이 경험하면 좋겠죠. 퍼센티지 좀 늘어나고 그러면 죽음이 언제 와도 이 불탄 끈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. 이미 초월인데. 그건 이제 동양적인 그 궁극의 목표이겠죠. 그래서 이제 늙었을 때는 오히려 너무 오버해서 에고적인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초월의 퍼센티지를 올리는 게 좋지 않나. 이건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근데 나이 많으신 분들도 요새는 저 새로운 거 열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,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아니지 않나 싶어요. 그래서 어쨌든 동양과 서양의 관점의 차이가 그렇게 있다. 이런 시각도 아마 우리나라처럼 이 동양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. 유튜브에 찾아봐도 대부분 초월의 대상이고 에고를 어떻게 하면 넘었을까 이런 얘기만 하지 성장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은 없어요. 근데 윤 박사는 40대 이상까지는 에고를 쌓는 방향으로 나가고 네. 40대 이후부터는 에고를 녹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많이 받아들여요. 그래요? 뭐 좋은 얘기죠. 네. 네. 융이 참 저도 엄청 이제 존경하고 조세 캠벨은 거의 융이야말로 프로이드는 엄청 까는데 네. 융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자신의 연구도 융한테 큰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. 물론 이제 신화와 역사를 많이 이제 엮어서 각 나라별로 다르게 비교하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신화라는 게 무의식의 얘기거든요. 무의식으로부터 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현대 지성인 중에 많지 않을 거예요.